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유리입니다. 이 시간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비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밤에 엄청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롬 파월의 이제 연설이 있는 날인데, 이 제롬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나서 오늘 이제 조금 시장이 주춤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급 종목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지금 현재 오전에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뭐 매일매일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오늘 옵션 만기이지만 뭐 어제랑 엊그제 이제 콜옵션의 이제 매수세를 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비교적 콜 쪽으로 좀 배팅을 많이 하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옵션 만기이지만 하방 쪽으로 좀 많이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후반에는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이지만 그렇게 뭐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뭐 큰 변동성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차분하게 좀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좀 선별해 나가야 할 것 네. 같은데요. 그럼 먼저 외국인의 수급 포착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 롯데, 아프리카TV, 현대공업이 외국인 수급 포착주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TV 요즘 매출, 광고 부분에서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네. 아프리카TV가 주가도 최근에 조금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같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TV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방송으로 좀 유명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이제 주 수입원은 역시나 광고입니다. 광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별풍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결제 시스템, 이제 요거를 이제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 광고 부분의 지금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광고 산업이 이제 여름 우리가 이제 슬슬 바깥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광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광고 슬롯을 한 6개 정도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스트리밍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광고라든지 혹은 뭐 추가적인 배너를 몇 개 추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원이 더 다양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졌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새 시가총액도 1,000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도 좀 진출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 핫하죠. 네. 요즘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판매를 또 많이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 BJ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BJ들을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하고 뭐 홈쇼핑과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롯데 이제 그 롯데푸드랑 이제 라이브 커머스 스트리밍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좀 보였어요. 그 시청자가 12만 명을 돌파하는 움직임들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면서 매출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 상황도 좀 볼게요.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 이제 기관 쪽에서도 조금 이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좀 매도세를 좀 보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도 매수도 같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런 수급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부분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아프리카TV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 포착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위닉스, FNF, KINX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위닉스 하면 저는 공기청정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하면은 위닉스부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공기청정기도 생산을 하고 제습기라든지 뭐 정수기까지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판매가 증가할 때 그때 조금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실적까지 같이 성장하면서 요즘에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거는 이제 해외 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의 수출이 많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산불이 크게 한번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위닉스가 이제 공기청정기를 판매를 했었었는데 그때 매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매진이 나는 움직임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위닉스의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기관 쪽의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쪽에서도 좀 뭐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기관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나요? 어때요? 네, 뭐 수급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위닉스 같은 좀 계절성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봄이라든지 가을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매수도 같이 좀 미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동안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좀 강한 매수세가 좀 기관 쪽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계절성, 이제 봄이 다가오는 시점이 슬슬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매수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출 성장으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위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석일 매니저의 수급 포착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굉장히 좀 성적이 좋아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리뷰를 좀 해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세트레가의 지분을 30%가량 인수한다고 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각했던 건 이제 세트리가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트레가이를 인수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조금 작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항공 쪽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비행기가 조금씩 이제 인도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이 항공 엔진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로는 이제 수소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수소 신설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또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1월 6일에 이제 포착을 하게 됐는데 1월 6일에 한 요 자리였습니다. 여기 약간의 음봉을 보이는 자리에서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좀 꾸준하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단기간 내에 그래도 한 12% 정도 상승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들과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목표가는 제가 한 36,000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뭐 단기간 살짝 눌리는 정도는 그냥 눌림목 정도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한 36,000원 정도까지 최근 세트레가의 인수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부각됐기 때문에 한 36,000원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항공 엔진 부분이 좀 부진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방산 부분이 좀 커버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사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 디펜스라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 K9 자주포 이런 걸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만들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11월 달에 실제로 호주로 한 1조 정도 되는 그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실적에 크게 반영이 또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잠재적인 시장 성장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산 부분에서도 꾸준한 뭐 안정적인 매출을 좀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 쪽의 매출은 계속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하는 종목들은요. 특징적인 게 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하는 것도 좀 특징적이지만 그렇죠. 또 수급의 정석인 만큼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 정도면 수급표를 봐드리면 정말 최근에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아래쪽부터 쭉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최근에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지만 뭐 어제나 엊그제에서도 실제로 좀 큰 규모의 이제 매수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8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정석일 매니저 오늘 어떤
포착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네. 좀 오랜만에 이제 경기 민감주 혹은 이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오늘 DY 파워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현대건설에 이어서 두 번째 건설주를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현대건설이 또 목표가를 터치했잖아요. 더욱더 맞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제 현대건설은 완전 이제 건설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건설 기계에 공급하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유압기기라는 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유압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굴삭기라든지 혹은 뭐 지게차 이제 이런데 동력을 조금 전달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무게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워를 좀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유압기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건설 장비가 잘 팔려야지 네. 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회복되는 시점 이럴 때 이제 가장 크게 실적이 성장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소식에서 이제 우리나라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10년 만에 지금 굴삭기를 중국의 가장 최대 판매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나타났는데 이런 쪽에서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DY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Y 파워도 이제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법인에서 이제 해외 업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들한테 이런 유압기기를 계속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진행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에도 그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DY 파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국내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까지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네. 해외 동종 업계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금 밸류상으로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도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밸류가 가장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DY 파워를 가지고 온 거고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국 법인도 있습니다. 미국 법인도 있어서 거기에서 판매량이 좀 증가될 수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네. 이제 경기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공개되고 나면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건설기기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오늘 DY 파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차트 보면서 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한동안 박스권을 갖춰서 횡보를 쭉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조금씩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도 한 번에 잠깐 시세가 났다가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늘 그렇지 현재가에서 편입을 시도할 거고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은 15,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50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중국 시장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DY 파워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포착주들과 함께 상승 탄력 이어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정설 매니저 오늘 무료 방송은 쉬시고 내일 그렇죠. 있으시죠? 네, 내일 이제 무료 방송 금요일 날 무료 방송이 있는데 미리 이제 샵 2034로 정석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제 가니까요. 지금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내일 무료 방송에 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수급의 정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